안녕하세요. 글로벌 오턴스 최영석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다섯째 주 글로벌 오턴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미 글로벌 오턴스 웹사이트에 텍스트로 자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뉴스로 꼽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현대차 그룹이 독일 리셋사임에 새로운 개발센터 스퀘어 캠퍼스를 완공했다는 내용입니다. 현대차는 전 세계 곳곳에 연구개발센터가 많습니다. 한국에는 남양연구소가 기본인데, 이 경기도 의왕에 한국중앙연구소가 있고, 여기 마북리에 본 환경기술센터가 있습니다. 주로 수소차, 연료전지차 개발에 중점을 두는 것이 있죠. 그리고 독일, 독일, 미국, 인도, 중국 등등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독일의 일세사임은 이 유럽 개발센터의 중심이 되는 곳인데 그곳에서는 이거 2004년에 완성됐을 겁니다 아마. 근데 2013년에 누르브르크ring에 독일 누르브르크ring에 그 테스트 센터를 건립하기도 했죠. 누르브르크는 뭐 지금도 그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그곳에서 테스트를 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죠. 이것이 가장 많은 이 주목을 끌었던 때가 2021세기 들어서 이 캐딜락이 당시에 그 제품 개발 센터에 책임을 졌던 진정한 디트로이트맨 밥 러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중심이 돼서 캐딜락을 새로운 이미지 전환을 했을 때 그때 CTS를 내놓으면서 이 차는 독일에서 개발됐다라고 해서 유명했고 토요타로 렉서스 IX를 뉴르브르킹에서 개발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샤오미가 이 독일의 뉴르브르크ring의 북코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르트슬라이페, 북코스에서 7분 벽을 돌파했다. 동급에서 가장 빨랐다라고 주장을 해서 또 충격을 줬죠. 자동차 만든 지 3년밖에 안 된 회사가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것은 독일 엔지니어들 또는 한국이나 일본 엔지니어들이 참여해서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현대차는 이곳에 새로운 그 시설을 확장을 했는데 MVH 테스트 벤치가 구축이 되고 셰시하고 파워트레인 테스트 벤치도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기차하고 이 첨단 운전자 보수 시스템,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을 말하는데 자율주행이 아니고 ADAS입니다. 이 어드밴스드 드라이버스 시스템, 그러니까 첨단 운전자 보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전동화 기술 개선하는 데 조력하겠다. 친환경 건축 자재를 활용하고 태양광 모듈 및 히트펌프 시스템을 도입해서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설계를 구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누리브르켄 테스트 센터도 800평방 이상 확장해서 내구성 및 주행성 테스트 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했고 전동화 및 자율주행 기술 경쟁을 높이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그러니까 현대가 지금 작년에 중국의 그 새로운 연구개발센터도 설립을 확장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지금 현대가 지금 최근에 안정적으로 다른 업체에 비해서 이 사업을 영위해 나가고 있다 하는 내용은 이렇게 국제적으로 네트워크가 잘 분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드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럽이고 중국이고 미국이고 인도고 일본이고 일본에도 기술센터 있습니다. 할 것 없이 이 모든 지역에 골고루 그들의 역량을 높여간다라는 쪽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다시 늘린 것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폭스바겐이 중국과 합작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지금 여러 매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독일 공장을 폐쇄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나온 건데, 우선 저 중국 업체들이 폭스바겐의 독일 공장, 특히 드레스덴하고 오스나브리케는 공장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가 등장했고, 물론 이게 이제 독일 내에서는 반발이 만만치 않죠. 유럽에서 전체적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문제가 많죠. 자존심 문제가 많죠. 이 독일의 매니저 매거진이라고 하는 매체는 폭스바겐이 공장 운영에 계속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또 분석도 내놓은 것도 있고, 또 중국 자동차 업체와 합작 투자회를 설립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또 폭스바겐이 중국 전기차 업체들 기술력을 활용하고 중국 업체들이 유럽연합의 특별 감사를 피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지금 진행될지 모르지만은 제가 지금 주목을 끄는 것은 폭스바겐은 1984년에 중국이 시장 개방하기 전에 중국에 진출해서 공장을 짓고 중국에서 엄청난 그 효과를 높였고 그들의 실적을 올린 데 가장 큰 역할을 했었죠.
근데 지금 역으로 중국 공장들이 독일로 진출하고 유럽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또 유럽만은 아니죠. 세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주목할 것은 폭스바겐이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금액의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는 게 분명합니다. 그걸 위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하느냐가 지금 중심이죠. 세 번째는 테슬라하고 BMW가 중국 전기차 업체들과 함께 유럽연합의 관세 소송을 제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그 지난주에 중국 그 BYD, GD, 상하자동차 등 회사들이 유럽연합의 관세 추가 인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그에 따른 것입니다. 또 이에 대해서 유럽연합 집행위원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유는 이번 소송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도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국산 테슬라는 개별 심사를 요청해서 그 7.8% 관세를 부과받고 있고 또 중국산 BMW는 27%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한 것 좀 다른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BMW도 불만이 있다는 얘기죠. 중국 업체 중에서 BYD는 17%, 지리는 18.8%, 상하자동차는 35.3% 추가 관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 조건이 그 여러 가지 그 이론연합에서 제기하는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에 대해서 중국은 지난 11월 달에 유럽연합의 중국산 전기차 대상 상계 조치에 대해서 세계 무역기구 WTO에다가 공식 제소를 했습니다. 이와 연장선상으로 지금 다시 테슬라와 BMW로 달려듭니다. 이건 사실은 트럼프 일기 시대 때 시작된 보호무역주의가 점차 더 기세를 부르고 있다는 건데 이 싸움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는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경제 전문가들의 책을 많이 읽고 그들의 강의를 많이 참고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래도 신뢰하는 경제학자들 대부분은 결국은 이 보호무역주의는 성사될 수가 없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그 가치 하락하는 길로 간다는 그런 의견에 저는 동의하는 편입니다. 네 번째는 독일의 셜츠 총리가 유럽연합 차원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독일은 전기차 보조금을 2020년 말에 그 폐지하면서 전기차 판매가 크게 줄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셜츠 총리가 유럽연합 전체 차원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준비하자. 당장에는 제한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구체화되는 데 시간이 필요하겠죠. 근데 셜츠 총리의 말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집행위원장이 폰데어 라이언 오른쪽의 사진입니다. 이게 작년 말에 2기 연속 당선이 됐죠. 올해 66세가 될 것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환경주의자입니다. 유럽연합의 전기차 구매 프리미엄을 통일하자는 내 제안을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받아들인 것이 기쁘다라고 이거 말을 했고요. 이 통일된 인센티브를 보조금을 검토하겠다는 사실이 자동으로 도입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성될지 명확하지 않고요. 또 이것을 유럽연합 내 27개 국가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좀 문제입니다. 또 유럽연합에 속하진 않지만 영국의 반응도 분명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폰데어 라이언 집행위원장은 화석연료 내연기관 신차 등록 금지는 기존처럼 2035년이라는 시한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환경 문제를 좀 더 강하게 하겠다는 생각과 자신들이 일단 수익을 올려야 되는 자동차 회사들과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지금 유럽연합 전체 차원에서 자동차 산업을 원래대로 그들의 영화로운 시대로 다시 되돌려야 하는 그런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그 인력 문제, 그러니까 감원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반대에 부딪혀 있기도 하죠. 어쨌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그리고 환경을 위해서 전기차를 어떻게 더 장려할지에 대해서 이 솔츠 총리의 이번 발언이 폰데르 라이언 위원장과 또는 다른 나라 수장들과 만나서 그 논의를 하게 될지 이제 2025년 초 상당히 중요한 관심거리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그 이 뉴스를 굉장히 좀 주목을 해서 꾸준히 그 글로벌 노트 웹사이트를 하고 웹사이트에 올리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재생에너지를 자주 이야기는 하고 있지 못합니다만은 글로벌 노트 웹사이트는 태양광과 풍력 이에 대해서 뉴스를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유럽연합에서 태양광 발전이 석탄 발전을 추월했다 하는 것.
그 미국이 2024년 태양광 발전량이 26% 이상 증가했다. 첫 번째, 유럽 소식인데요. 글로벌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가 유럽 전기 리뷰라는 그 보고서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인데, 태양광은 2024년 유럽연합 전력이 11%를 생산해서 처음으로 10% 아래로 떨어진 석탄을 추월했다. 우선 그보다 먼저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생산 비율은 2024년이 지금 47%로 잠정 합계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는 47%인데요. 7%인데요. 그래서 프랑스가 원전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떨어뜨린 건데, 나라별로는 대부분 지금 이 주요 국가들은 60%를 넘었습니다. 물론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는 90%를 넘고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유럽연합의 그 그린딜에 의해서 촉발된 것이고, 이로 인해서 재생에너지 점유율은 유럽연합 발전의 절반에 달했는데, 화석연료는 2024년에 EU 전력의 29%, 30% 이하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인데 참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린딜 이전, 유럽에서 그린딜 이전에서 2019년에 화석연료가 39%인데 그게 29% 떨어졌다는 것, 참, 그냥 우리는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내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게 이제 환경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산업 문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런 재생에너지 사용하지 않고는 산업 자체가 발전할 수 없다는 것에 거의 대부분의 세계 글로벌 업체들은 찬성을 하고 동의를 하고 그에 따른 모든 이 방안을 추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는 그에 대해서는 알고도 안 하는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 또 한국의 많은 그 환경 관련 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안타깝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그게 논의의 그 전류에 나오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다른데 너무 엉뚱한 그 신경을 쓰고 있고 특히 그 최근에 이 중국의 이 딥시크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제가 그 가장 신뢰하는 그 박정훈의 그 지식한방에 그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박정훈 박사는 이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얘기를 하는데 이 환경 문제는 저는 이 저도 사실 이야기를 자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 미국도 2024년 11월까지 태양광 발전이 전년 대비 26%나 증가했습니다. 바이든이 만들어 놓은 것이죠. 미국 전체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24.3%입니다. 1년 전에 22.9% 빨리 늘어났죠. 또 풍력 발전은 10.3%, 유틸리티 규모 태양광은 5.1%, 소규모 태양광은 2%, 수력 발전은 5.5%, 바이오매스 1% 조금 넘고 지열 발전도 있습니다. 미미하긴 하지만. 어쨌든 태양광과 풍력을 합친 발전량은 석탄보다 18%더 많은 전력을 생산합니다. 이게 유럽,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죠. 사실 태양광은 중국이 장악하고 있죠. 중국은 태양광 전력 발전량이 30%를 넘어섰다고 이야기한 지가 1년이 넘었고요. 또 설비 용량은 50%가 넘습니다. 이 분야도 중국이 어쨌든 주도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요? 그들의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곧 미래다. 환경이 곧 산업이다. 환경이 곧 경제다. 하는 말이 나온 지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이런 면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